여러분, 저 오늘 진짜 열받았어요. 오랜만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 들어가려는 차들이 한참 줄을 서 있었어요. 다들 깜빡이 켜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트 입구쯤 되니까 갑자기 얌체처럼 끼어드는 차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이번엔 절대 안 끼워준다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얌체가요, 망설임도 없이 머리부터 쑥 제 앞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유유히 사라졌고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데 막상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일이 생각도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가장 욱하셨나요?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 지 정확히 0.1초 만에 뒤에서 빵 하고 경적부터 울리는 차. 엘리베이터로 잠깐만요 하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눈도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아무 표정도 없이 정말 로봇처럼 닫힌 버튼을 다다다다 연타해요. 문이 닫히는 그 틈 사이로 보이던 그 사람 얼굴. 그 순간 진짜 말도 안 되게 화가 나죠. 머리가 확 뜨거워지고 뭔가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 싶을 정도로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불과 3분 전 일인데도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금방 잊을 일인데 왜 그 순간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이 떨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열받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욱하는 아주 짧은 순간 우리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은밀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뇌는 왜 사소한 무례에 폭발하는가? 자, 그럼 제 뇌는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이건 제 성격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 안에 있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편도체. 편도체는 뇌의 비상벨이에요. 24시간 내내 주변을 감시하다가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 경보를 울립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동굴에 살면서 사자에게 쫓기던 시절에 만들어진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사자의 공격과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주차장에서 누가 제 자리를 가로챘을 때 편도체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인간이 나의 영역을 침범했다. 나의 권리를 짓밟았다.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뇌과학자들이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편도체가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전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뇌 안에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평소엔 이성적이고 차분한 전전두엽 부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요. 자,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편도체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부장님을 의자째로 들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야. 당장 반격해 싸워. 이성이 납치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닌 짐승의 뇌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릴 뻔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새치기 하나 때문에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되라는 생각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일종의 공정성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누군가 불공정하게 행동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치기나 얌체 행동을 볼 때 느끼는 분노는 기분 탓이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픈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치기나 얌체 행동이 미운 건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뇌는 공정한 세상을 원하고 그게 무너지는 걸 보면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욱하는 겁니다. 평온한 사람들의 비밀.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전혀 화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끼어들어도 급한가 보다, 급동 마려운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 경적을 울려도 같이 열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손부터 흔드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뇌가 다르게 생긴 건가? 그래서 찾아보니 진짜로 달랐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전전두엽 활동이 일반인보다 23% 높다고 해요. 23%면 거의 4분의 1이나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전전두엽이 뭐였죠? 네, 맞아요.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아까 편도체한테 의자째로 던져진 그 부장님. 평온한 사람들은 이 부장님의 힘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당장 화내, 싸워하고 외쳐도 전전두엽이 잠깐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말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하는 물질이에요. 빨리, 지금 당장 이런 느낌이죠. 반면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도 있어요. 이건 내적 안정을 주는 물질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깊은 집중을 가능하게 해주는 화학 물질이에요. 평온한 사람들은 이 아세틸콜린에 더 민감해요. 도파민의 자극적인 흥분보다 아세틸콜린의 고요한 안정을 더 선호하는 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뇌파 연구도 재미있습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외부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알파파와 세타파, 그러니까 명상하거나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뇌파를 비교적 잘 유지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태양광 패널 같아요. 낮에 강렬한 햇빛, 즉 외부 자극에서 에너지를 얻죠. 누가 끼어들면 반응하고, 경적이 울리면 반응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반응해요. 빠르고 강렬하게 에너지를 얻지만 동시에 빨리 방전되기도 해요. 근데 평온한 사람들은 달빛 배터리 같아요. 낮에 소란함에 방전되는 대신 밤의 고요함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외부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면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의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다는 것. 누가 끼어들면 일반인의 뇌는 0.2초 만에 화나하고 반응하는데 이들의 뇌는 그 사이에 2초 정도의 버퍼를 둬요. 잠깐,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 짧은 2초가 화를 낼지 말지, 오늘 하루가 망가질지 말지를 갈라놓습니다. 그 2초가 모든 걸 바꿉니다. 내적 자기 존재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적 자기 존재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안의 성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적 자기 존재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무례함을 자신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그 상황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적 자기 존재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무례하네.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문제야. 나랑은 상관없어.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타인의 무례함을 그 사람의 문제로 격리하는 능력이에요. 타인의 무례함을 내 성벽 바깥에 세워두고 내 하루 안으로 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내적 자기 존재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깊은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향기, 책장을 넘기는 손끝의 감촉, 비 오는 날 빗소리, 바람이 스칠 때의 공기.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뇌는 외부의 사소한 공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이미 안이 충분히 차있기 때문이에요. 주차 자리 하나 빼앗긴 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오늘 아침 커피가 너무 맛있었고 어젯밤 읽은 책이 좋았고 창밖에 구름이 예뻤다면 그 사람의 무례함 하나로 내 하루가 망가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스스로를 나는 소심한가 봐. 왜 이렇게 화를 못 내지? 참기만 해서 답답해.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남들처럼 화도 시원하게 못 내고 참기만 하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당신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면
당신은 이미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외향적이고 표현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면서 해소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안으로 가져와서 사귀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강함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소리 지르며 버티는 것도 강함이지만 폭풍우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도 강함이에요. 어쩌면 후자가 더 어려운 강함일지도 몰라요. 실전 가이드, 감정 브레이크를 받는 3단계 기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론은 다 알겠어요. 편도체가 날뛰고 전전두엽이 납치당하고 공정성 감지기가 울리고 다 알겠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상황이 오면 생각할 틈도 없이 이미 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3가지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90초의 법칙. 뇌과학자 질볼트 테일러 박사가 발견한 건데요. 분노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90초라고 합니다. 딱 90초예요.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린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90을 세어보세요. 천천히요. 저는 요즘 이렇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순간 확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때 바로 속으로 말해요. 아, 지금 코르티솔 나오는 중이구나. 아드레날린이 혈관 타고 도는 중이네. 근데 이거 90초면 끝난다. 신기하게도 정말로 90초쯤 지나면 화가 누그러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90초 동안 사건을 다시 재생하지 않는 것. 아, 진짜 저 인간이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뇌는 아직 위험하구나 하고 화학 물질을 다시 만들어버려요. 그냥 숫자만 셉니다. 판단하지 말고요. 2단계 감정 라벨링. 이건 UCLA 심리학 연구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방식은 단순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 근데 중요한 점은 3인칭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나 지금 화났어라고 하면 나와 화가 하나가 돼요. 근데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면 나와 감정이 분리됩니다. 화는 그냥 뇌가 만들어낸 화학 반응일 뿐이에요. 실제로 뇌 스캔을 해보면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 활동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벨링을 하려면 전전두엽을 써야 하거든요. 이 감정은 뭘까? 억울함? 분노? 배신감? 이렇게 분석하려면 이성적인 뇌를 가동해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도체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아, 편도체가 공정성 위반 감지했네. 코르티솔 분비 중, 심박수 상승 중, 재미있다고까지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 감정을 실험실에 쥐 보듯이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3단계 미주 신경 스위치. 이건 가장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미주 신경은 뇌와 심장, 폐, 내장을 연결하는 긴 신경인데요. 이게 활성화되면 몸이 자동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주 신경을 활성화하냐? 그 스위치를 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호흡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깊게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쉴 때를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내뱉기. 이렇게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평온을 만드는 물질이요. 누가 끼어들면 핸들 잡은 채로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내뱉으세요. 신기하게도 3번째 호흡쯤 하면 별일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3단계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무례한 상황 발생, 90초 세기 시작, 내 편도체가 활성화됐구나라고 관찰, 심호흡 3번. 딱 이것만 해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감정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요. 조용한 힘의 위대함.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분노는 폭발적인 단거리 선수지만 평온은 오래가는 마라톤 선수라는 것. 분노는 빠릅니다. 순식간에 타오르고 강렬하고 주변 사람들도 바로 알아차려요. 쟤 지금 화났네. 근데 금방 꺼져요.
그리고 남는 건 후회와 피로뿐이에요. 반대로 평온은 조용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큰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힘이에요. 오래 가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고요함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차장에서 끼어들던 그 사람, 경적을 울리던 그 사람,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린 그 사람. 그들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지금은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당신이 그때 화를 냈다면 그 화는 사라지지 않고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몸 안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당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었을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나요? 전혀 없죠. 오늘 당신의 뇌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평온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그런 순간이 오면 90초만 버텨보세요.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화가 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받을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건 결코 나쁜 성향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은 순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최근에 가장 웃겼던 순간, 아니면 오늘 가장 공감됐던 부분도 좋아요. 이런 감정들 다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뇌가 하는 거야.